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수요를 봤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플라이 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 생각하면 돼요. 물건을 파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공급의 개념. 역시 유량저량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뭐 수요랑 다를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도 시험에서는 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공급의 개념은요. 역시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유량이죠, 유량.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저량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재화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랬으니까 왕년에 많이 팔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후적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사전적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팔겠다는 의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공장이 있거나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유효 공급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험에서는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것만 시험에 좀 나온다 라고 이미 수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공급법칙인데 공급법칙은 뭐 너무 쉽죠.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똑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액이 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욕이 넘치죠. 그래서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공급량을 줄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가격과 공급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비례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급 법칙은 공급자는 500원일 때는 몇 개 안 팔라 그래요. 그런데 1000원이면은 의욕이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비례관계이다. 또 이제 이 기울기를 봤더니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관계를 다른 말로는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정이라는 건 한자로 이제 플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다음에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자 공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역시 세 가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여전히 가격이 바뀔 때죠. 가격. 그런데 공급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변수죠. 예컨대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공급자는 당연히 공급을 늘리죠.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공장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그 공급량의 변화는요. 곡선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곡선 위에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곡선 위에서 쭉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급의 변화는요.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건 이쪽 까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걸 공급의 증가라 그랬죠. 이렇게 이동한다. 왼쪽인데 이걸 공급의 감소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오른쪽이 공급의 증가고요. 왼쪽이 공급의 감소일까요? 똑같은 가격 1000원이라 치고 자 원래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니까 100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쪽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니까 150개네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었네. 그죠? 그 다음에 왼쪽 공급 곡선은 여기까지니까 50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죠. 다시 말해서 횡축이 량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증가죠. 이거.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증가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 당연히 감소죠. 그래서 좌측 이동을 감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한다 그랬죠. 첫 번째, 가격이 바뀐다. 공급량.
가격 이외의 변수가 바뀐다. 공급의 이동. 공급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런 건 공급량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공급의 변화를 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공급의 변화 요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화학습에서는 상세히 볼 텐데, 예컨대 생산 기술이 혁신된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생산성의 증가 때문에 공급이 당연히 증가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한다. 이 생산 요소는요, 말이 어렵죠. 어려우면은 제가 분석한다 그랬죠.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아니면은 자본이 돈이죠. 아니면은 토지 같은 거, 땅, 그리고 공장 지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어렵게 공부할 때는 생산의 세 가지 요소,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쉽게 그 자본 중에서, 자본이 돈덩어리인데 자본 중에서 원자재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당연히 마진이 커지니까 공급이 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공급자 예상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미래 경기가 좋아질 걸로 생각한다. 당연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조세, 보조금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당연히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금리가 하락한다. 돈 빌려서 공장을 많이 지을 거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 요인이나 공급의 변화 요인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면 그래야지 외울 수는 없다. 자, 그럴 때 이제 부동산 공급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일전에 부동산의 특성에서도 좀 봤는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 없죠.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은 지구가 태어나고 뭐 그게 한 120억 년 전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태어나고 한참 뭐 다른 동물들이 살고 뭐 미생물이 살고 하다가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주어진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등등. 그러니까 용도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걸 경제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택지가 없다. 농지나 임지 깎아서 만들면 되죠. 이거는 땅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용도를 바꿔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용도적 공급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용도적 공급은 단기하고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임야를 깎아 가지고 택지를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뭐 한 2년 3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공급이 좀 어렵다. 그걸 어렵게 말하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기에는 충분히 땅을 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심화학습에서 많이 할 텐데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이게 이제 물리적 공급 곡선인데, 이 이야기는 가격이 500원이건 1000원이건 공급량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늘린 적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아까도 보셨지만 가격이 쌀 때는 몇 개 안 만들지만 가격이 비싸면은 택지를 몽땅 깎겠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지면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많이 못 늘린다는 이야기고 장기에는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조금 어려웠는데 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